2022 상반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지침 안내입니다. 먼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지침 안내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제도에 대해 설명드린 후 상반기 차수별 주요 항목에 대해 안내드리고 정보공시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네이버 카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제도란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교육 정보를 국민에게 공시하거나 공개하는 제도로 정보공시 제도를 통해 일선 학교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가 나이스 학교정보공시에 입력되고 해당 정보가 학교 알림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래 정보 공시 제도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 공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정보 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내실 있는 학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는 학생 현황, 교원 현황, 교육 활동, 교육 여건 등의 다양한 분야별 항목을 공시하고 있으며 총 52개 공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시 주기는 매년 수시 공시 및 4월, 5월, 9월에 연 3회 정시 공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시 1차 4월 공시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도교육청에서는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공시 대상학교 현행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자료 입력을 우선적으로 입력하는 시범 시도 자료 입력이 3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정시 1차 4월 입력 시범 시도의 경우 인천과 경남이며 해당 교육청 관할 학교의 경우 전체 시도 학교의 자료 입력 마감일인 4월 8일까지 계속 자료 입력이 가능합니다. 전체 시도 자료 입력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3월 28일부터 4월 19일까지 자체 검증 및 정정 요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총괄 관리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학교별 입력 현황 점검을 실시하며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시도별 자료 취합 및 검증을 실시합니다. 전체 학교의 정보공시 일부 오입력 내용 정정 및 교육청의 정정 검증 및 결과 제출 기간은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4월 28일에 총괄관리기관에서 시도별 제출 결과 점검을 실시한 후 4월 29일에 정시 1차 4월 입력 자료에 대한 학교 알림이 대국민 서비스가 진행되게 됩니다. 시도 교육청별 일정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차수별 공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교육청 및 학교의 정보공시 업무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시 차수별 대상 학교 관리를 진행하게 되고 입력 기간에는 자료 현황 관리를 통해 학교별 마감 및 제출 현황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에서 입력한 값에 대한 제출 자료 검증을 실시하고 제출 자료 확인을 통해 관할 학교의 자료가 모두 제 기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학교의 업무 흐름도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입력 요청 공문이 전달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학교의 항목별 담당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후 입력 기간에는 항목별 자료를 입력 후 자료 마감에서 제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청 및 총괄관리기관 검증 결과에 따라 수정 요청을 받은 학교의 경우 자료를 수정하게 되고 모든 자료가 확인되면 매 정시차수 말일 학교 알림일을 통해 학교에서 입력한 자료가 대국민 서비스 되게 됩니다.
일선학교 정보공시 담당자별 업무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업무 담당자는 학교 정보를 관리하고 정시 2차 5월 공통사항 관리를 통해 타 항목 입력이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수시 차수 관리를 통해서는 수시 기준일자를 등록하여 수시 항목이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학교에서 제외할 항목이 있을 경우 제외 처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밖에 항목별 담당자 관리나 제출 자료 검증,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 및 마감 등 정보공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총괄 업무 담당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성자는 항목에 따라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을 실시하는 담당자입니다. 자료 등록 메뉴에서 입력장표 수치를 입력하거나 파일을 탑재하여 자료를 실질적으로 입력하는 역할을 하며 제출 자료 검증,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 및 마감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확인자는 제출 자료 검증과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 업무도 다른 담당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확인자 또한 마감 작업을 수행하며 항목별 작성자와 확인자는 동일인으로 지정이 가능하나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각각 다른 담당자로 지정하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일선학교 정보공시 담당자별 업무 안내를 소개해드릴 때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의 경우 메뉴별 해당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자료 검증과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을 하는 항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작성자 업무에 대해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정보공시 항목은 수시공시처럼 화면에서 바로 등록하고 넘어가는 항목이 있지만 자료 등록 이전에 자료 검증, 자료 취합 행위를 거쳐 자료 등록을 하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자료 검증은 나이스 성적과 팝스 등 원자료가 마감되었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자료 취합은 나이스 성적이나 학교 환경관리, 팝스 등에 입력된 자료와 K-에듀 파인에 입력된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는 절차입니다. 제출 자료 검증은 항목별로 검증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항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항목이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 차수별 주요 항목에 대한 지침 안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공시 항목입니다. 수시 공시 항목은 자율 공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연 1회 이상 의무 제공시 항목은 1-가, 학교 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과 8-가,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의무 제공시 항목은 정시 1차 4월 공시에 함께 공시하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수시 공시는 별도 입력 기간은 없으나 항목별 개정 완료, 결제 완료, 요강 완료 후 5일 이내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5일이 지나도 인지한 시점에 공시 가능하므로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항목별 세부 설명 이전에 우선 지침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기관은 공시를 해야 하는 학교로 전체로 표시된 경우에는 초, 중, 고, 특수, 각종 학교, 기타 학교, 분교, 방송통신중고의 모든 학교를 의미합니다. 공시 시기는 공시를 해야 하는 시기로 수시 공시는 결제 후 5일 이내에 공시하시면 됩니다. 자료 기준일은 공시하는 자료에 대한 기준일로서 수시 공시 사안이 발생했을 때이며 자료 등록은 아래의 공시 내용과 유의사항에 맞게 자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가 학교 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항목의 경우 분교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도 따로 작성을 하셔야 하며 전년 대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내용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신규로 공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전년 대비 개정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연 1회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학기가 시작하거나 정시 1차 4월에 공시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8-가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항목은 제출자료 검증 기준이 있습니다. 직책을 선택했을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위원 선택 시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 지역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지 않은 학교는 시스템에서 오류로 걸리게 되어 마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변경 사항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성명에 대한 입력 지침이 추가되고 성별에 대한 입력 지침은 삭제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 시스템 입력 화면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성별 입력란이 제외되어 총 6개의 입력란을 입력 지침에 따라 입력해 주시고 입력 근거 자료도 함께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항목입니다. 공시기관은 초, 중, 고, 특수, 각종 학교이며 직접 입력 항목입니다. 입력 근거 자료 예시, 입력 지침 및 공시 내용, 입력 전 확인 사항이 전년 대비 변경되었으니 입력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1차 4월 공시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0개의 공시 항목이 있으며 학교급에 따라 정시 차수별 입력해야 하는 항목 총수는 다르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항목입니다. 공시기관은 초, 중, 고 특수학교이며 나이스 일부 취합 항목입니다. 공기질 관련 공시 내용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련 근거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점검치만 공시합니다. 공기질의 미세먼지, PM10 교실의 최종 결과치의 경우 1 미만, 1000 이상으로 제출자료 검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환경위생관리 현황 입력 화면으로 구분별 미실시 시 미실시 사유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기질 적합 여부에 부적합 항목이 있을 경우 파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파일 등록이 활성화가 됩니다. 입력 지침 중 3년 이내 학교의 폼알데하이드,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측정 결과 입력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항목입니다. 공시기관은 초, 중, 고, 특수, 각종 학교이며 자료 기준일은 2021학년도 1학기 3월 1일부터 1학기 종료일, 2021년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의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변경 사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변경된 사항은 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학생 중심 예방 프로그램 운영 세부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11-다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2022년부터 항목명 변경과 공시 내용 및 입력 지침도 일부 변경된 항목입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11-라 항목 신설로 인한 학교장애 자체 해결 건수 입력 방법이 삭제되었습니다. 11-라 학교의 장애 학교 폭력 사건 자체 해결 결과 항목입니다. 공시기관은 초, 중, 고, 특수, 각종 학교이며 자료 기준일은 2021학년도 1학기 3월 1일부터 1학기 종료일, 2021년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의 자료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은 2022년부터 신규 생성된 항목입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학교의 장애, 학교 폭력 사건 자체 해결 결과를 직접 입력하시고 입력 근거 자료도 함께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항목입니다. 공시기관은 중고 특수학교이며 자료 기준일은 2020 1학년도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제출자료 검증 기준 중 고등학교 학비 지원 실적이 전년 대비 추가되었으니 입력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마 학생 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 현황 항목입니다. 공시기관은 초, 중고 특수학교이며 자료 기준일은 학생 학부모 상담 실시 현황의 경우 2020 1학년도, 학생 학부모 상담 계획 필수 및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계획의 경우 2022학년도 2022년 4월입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입력 혼선 방지를 위해 입력 지침의 상담 실적 부분의 외부 기관의 예시에 대한 내용이 전년 대비 추가되었으니 입력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아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평가 항목 및 그 결과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2021년도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실시로 2022년 공시 대상 항목에 포함되었으나 2021년 동료 교원 평가 미실시로 입력 지침 및 공시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2022년부터 자료 경로 및 출처의 원자료 경로 변경되었으니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자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 항목입니다. 나이스 취합 항목으로 공시기관은 초, 중, 고등학교이며 자료 기준일은 2020 1학년도입니다. 다음으로 정시 2차 5월 공시 항목의 주요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2차 5월 공시 항목은 공통사항 관리를 제외하고 총 26개의 공시 항목이 있으며 정시 1차 4월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에 따라 입력해야 하는 항목 총수는 다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2차 5월 공시는 나이스와 교육통계, K-에듀파인 등에서 연계되는 부분이 많은 항목으로 입력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관리 항목입니다. 공통사항 관리에 작성된 자료는 다른 5월 공시 여러 가지 항목과 연계되기 때문에 정보공시 총괄 업무 담당자는 공통사항 관리 항목 선행 입력이 필수입니다. 교육통계 담당자가 교육통계에서 자료를 마감한 후에 정보공시 담당자가 공통사항 관리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되며 교육통계가 비연결되는 각종 학교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항목을 총괄 업무 담당자가 입력하지 않을 시 정시 2차 5월 공시에 다른 항목 입력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계 학교급과 비연계 학교급의 공시 시스템 화면입니다. 연계 학교급의 경우 자료가 연계되어 화면상 직접 입력할 수 있지 않고 조회만 가능하며 비연계 학교급의 경우 입력 항목별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셀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계되는 학교인데 연계된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마감하여 다시 재연계를 해야 합니다. 입력 근거 자료도 입력이 아닌 조회로 보여지게 됩니다. 7-다 학교 발전기금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K-에듀파인 취합 항목이며 공시 시기는 매년 5월이고 자료 기준일은 2020 1학년도입니다. 다음은 K-에듀파인 사용학교와 미사용학교의 공시 시스템 화면입니다. 입력 혼선 방지를 위해 접수 금액 및 결산 총괄 금액으로 입력 화면에 문구 전년 대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나이스 취합 항목이며 공시기관은 초, 중, 고 특수학교이고 분교장 별도 입력 항목입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으로 입력 지침에 급식비 부담 주체별 금액에 무상 급식비를 추가하였으며
학교 여건에 따라 1인당 급식비 지원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출 자료 검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2022년부터 자료 경로 및 출처의 원자료 경로 변경되었으니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교육통계 연계 및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일부 연계 항목입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으로 대한교육기관 관련 법률 제정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수정되었으며 대한교육기관에 진학한 자에 대해 무직자 및 미상과 차별화를 위해 입력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종합고등학교의 내용으로 종합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 데이터는 교육통계에서 연계된 자료 확인 후 공시하고 추후 직업계 취업통계 조사 발표 시점 이후 직업계 취업통계 자료가 합산된 데이터 확인 후 추가 공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중학교급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와 비연계학교의 입력 화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으로 대한교육기관에 진학한 자에 대해 무직자 및 미상과 차별화를 위해 입력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고등학교급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와 교육통계, 취업통계, 연계학교, 종합고등학교의 입력 화면으로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통계 전체 연계 항목으로 연계된 자료를 확인 후 넘어가시면 되며 종합고등학교의 경우 5월 공시 항목에서는 교육통계에서 연계된 자료로 취업자가 제외된 데이터만 확인 후 공시하시고 취업자의 경우 취업통계 조사 발표 이후 취업자에 대한 부분만 추후 확인 후 재공시해 주셔야 하기에 해당 내용을 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교육통계 연계 항목으로 공시기관은 초, 중, 고, 특수, 각종 학교입니다. 입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년 대비 변경 부분은 도서관 교직원 수이며 당이연도 4월 1일 기준 학교 도서관에서 근무 중인 사서 교사 수와 직원 수를 입력하도록 입력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교육통계 연계학교와 비연계학교의 입력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 대비 변경 사항으로 도서관 교직원 수에 관련한 내용과 자료 구입비 명칭이 부분 변경되었으니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라 방과후 학교 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나이스 취업 항목이며 자료 취합, 제출자료 검증이 있는 항목입니다. 공시기관은 초, 중, 고, 특수학교이며 전년 대비 제출 자료 검증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교과 프로그램과 특기 작성 프로그램의 기준 일원화를 통한 현장 혼란 예방을 위해 공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입력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카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관리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정보공시 전반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공시 도우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시 카페에서는 항목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시 담당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 학교 정보공시 도우미 검색 후 본 카페에 접속하시면 연도별 지침서, 동영상 입력 매뉴얼, 연수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문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정보공시 카페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학교 정보공시 업무를 하시며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학교 정보공시 콜센터로 연락 주시거나 설명드린 정보공시 도우미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정보공시 지침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